존경하는 임만견 의장님, 이병도 운영위원장님, 이상훈 원내대표님과 우리 80분의 서울시 의원 여러분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4년 전에 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다가 낙선해서 우리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도움이 못 된 것에 대해서 항상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윤석열 정권 출범이 5월 9일이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그때 선거를 치렀습니다. 후보자가 없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에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계양구로 이재명 후보를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검찰의 모진 탄압으로부터 지키는 교두보를 마련해서 마침내 정권 교체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완전히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검찰에 완전히 노출되어서 파리에 가 있다가 끌려와서 3년 동안 제가 고생했습니다. 329일 동안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혼자 싸워 이겼습니다. 마침내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계양구에 공천이 안 되고 가장 인천에 어려운 연수갑으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당의 결정에 승복해서 어려운 곳에 싸워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저 송영길 검찰 개혁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검찰의 피해자에 대한 당의 평가나 너무 저는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제가 이겨나가겠습니다. 저에게 선당후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당후사. 저는 선민후당도 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민주당의 존재 이유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만의 자족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저는 당대표가 왜 되려고 그러냐. 저는 인천시장 시절에 아시다시피 부채가 한 7조쯤 되더라고요. 하루에 이자를 제가 10억씩 물어냈습니다. 정말 이 중소기업 사장이 이렇게 채무가 변제기한이 도래해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면 이렇게 자살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인천시장 4년 동안 이러다 내가 죽을 수 있겠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흑자로 전환시키고 인천의 삼성바이오와 엠코테크놀 등 반도체 바이오 산업의 토대로 인천의 산업의 체질을 전환시켰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5분의 후보 중에서 인천광역자치단체를 처음으로 이끌어본 광역자치단체의 경험을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뭐냐면 유능한 진보입니다. 동기가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민주주의를 외쳐도 실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국민들의 동의를 지속적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뭘 성과를 낼 거냐 중요한데 이재명 정부 되자마자 사실 주가 5천 시대를 약속했지만 이미 6, 7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의 상승에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변동성이 커져서 레버리지 ETF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신속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문제도 좀 풀어줘야 됩니다. TF가 다 막혀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죽어 있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항상 논란이 됐습니다. 저 송영길은 당대표가 되면 유일하게 대통령과 민심을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당대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뜻을 뒷받침해가지만 대통령에게 새로운 제안을 통해 민심과 유리되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 같이 추진했습니다. 모두가 반대했지만 필요하다. 대신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규정을 집어넣게 노력해서 웬디 커틀러를 수없이 만나 설득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국민연금 주식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당시 3.3%밖에 안 됐어요. 저는 25% 이상 올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정리식 펀드를 도입했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이 1,600조가 되는데 거의 60% 이상 주식 투자를 통해 작년 230조 순이익을 얻었습니다. 이거를 만들어냈습니다. 대우자동차 GM 매각도 불가피함을 설득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당대표가 되자마자 탈원전 속도 조절을 주장했습니다. 탈원전 한번 망합니다. 탈원전 해야 되지만 당장은 화력부터 줄여야 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동맹이 필요합니다. 신한원 3사국 이미 7천억의 매몰병이 들었는데 왜 취소합니까? 재고합시다. 그러다가 설득해서 결국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 신한원 3사국이 착공했습니다. 24년 전에. 종부세, 양도세 이러면 안 됩니다. 그때 9억을 제가 12억으로 올리라고 했을 때 청와대가 반대했어요. 의총을 열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만약에 종부세, 면세 한도 9억을 그대로 놔두면 지금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12억을 올렸어도 지금 주택가격이 올려서 올해 말에 국세청장 보고를 들어보니까 서울시에 18만 명의 추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5조 원입니다. 1가구 1평 1조밖에 안 돼요. 세수 50조, 100조가 추가 세수가 온다는데 왜 1조 가지고 목숨을 걸려 그럽니까? 이 문제, 부동산 문제 신중해야 된다는 걸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확대해야 됩니다. 말은 합니다. 공급이 잘 확대가 안 돼요. 올해 보니까 오세훈 시장 4년 동안에 2026년 올해 공급 가능수가 2만 6천 호밖에 안 됩니다. 보통 4만 3천 호 이상 서울 주택이 공급이 되는데 가장 최악의 공급 절벽의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내년 총선 앞으로 어떻게 칠 수가 있겠습니까? 공급을 확대하려면 이렇게 정말 모은 내각이 달라붙어가지고 닥치고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산 지역에 저는 지금 15만 평 국제업무지구 코레일이 70% 가지고 있는데 저것도 방향 전환하고 용산 지역도에서 5만 호 이상 공급하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제 송영길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구룡마을도 지금 한 8만 평 규모 저거 3,300가구 계속 오세훈이 주물럭거리고 있었는데 제가 시장이 된다면 구룡마을 개발해서 개발 이익을 서울시민 1인당 100만 원씩 코인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했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돼갑니다. 저 송영길을 주면 송영길이 당대표를 맡게 되면 가시적 성과, 유능한 진보,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함께 해본 경험이 있고 신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천래 대표님이 아까 수고한다는 말을 못 들었다고 하는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 다 우리가 같은 다 동질함과 동의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선거기와 다음 정권 재창출입니다. 모든 개혁은 저는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뭘 하나 이거 가지고 사활을 걸 문제가 아닙니다. 정권 재창출 못하면 모든 게 원상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2년 반 윤석열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왜 이재명 정부가 소중한지 정권은 잡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지금 소중한 정권입니까? 이재명 정권.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5분의 후보자님께서 모두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